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그 학부모가 챙겨야 하는 것은 아이의 성적이 아니라 학생부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그러니까 내수냐 아니면 수출이냐 이게 한 우리나라는 반반 정도 차지한다 그래요.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90%가 이제 일본이라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에 이제 이렇게 어떤 경제 보복을 가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저 역시도 이제 다음 달 시사에 경제 보복 관련한, 기사가 있어서 또, 뭐 책임이 주어진 게 어쨌든 그거여서 제가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계속 면밀히 보는데,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어쨌든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경제보복을 가했던 것은 현재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 그것을 채택하지 않고 그동안 쭉 거래를 해왔던 일본 기업을 썼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다. 또 물론 뭐 당장 일본의 양만큼 우리가 당장 생산해낼 수 있느냐, 뭐 그것은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그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 가는 거거든요. 일본 아이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우리 국민들도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당장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제품 안 사고 안 쓰기 운동을 하는 거죠. 그것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일본 여행 안 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그동안 해온 거 보면 밉기는 하지만 어쨌든 미운 거 그것은 뭐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라서 또다시 처리해야 될 일이고, 어쨌든 지금 국가와 국가 간의 뭐 총칼 없는 전쟁, 경제 전쟁 중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고, 일본 제품 안 사고 안 쓰기 운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부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 아이들이 기말이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성적이 제일 궁금하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은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를 어느 한 날 뜬금없이 물어보기가 뭐예요. 그죠? 살짝 뜬금없잖아요. 무슨 학교 생활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생활 기록, 그러니까 대입 전형이 사실은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는 학부모들이라면 아무래도 교육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분명히 상당 부분 이제 등급이 아무래도 이제 상위 등급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 아이가 공부를 조금 못해도 가능한 한 내 아이의 성격이나 성향을 보면 매우 올바르고 괜찮은데 그러면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당연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도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그게 학생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아니라 학생부다. 그러니까 성적은 학생부 전체 중에 한 꼭지뿐이 안 돼요. 나머지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1번에서 10번까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그렇습니다. 1번에서 10번이 항목이 있는데 성적은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나머지 10가지를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가지를 다 챙겨야 하느냐,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꼭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학생부는 아직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점수 내기 바빠서요. 지금 몇몇 학교에서는 이 교사들 대상으로 학생부 쓰는 방법을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직접 이제 학생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부는 아이가 실제로 해왔던 것들을 가감없이 기록해 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것에 대해서 교사가 학생을 평가해서 쓰는 것, 이제 그것을 보고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 역량에 대해서. 근데 그런 역량이 어느 정도냐,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기록해 놨던 것처럼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 학생부를 어떻게 챙겨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입 전형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너가 이런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뭐 그것은 선생님의 기록 여하에 따라 틀리지만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가 기록이 미미한 경우도 있거든요. 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나를 이뻐해줘서, 또 선생님이 나의 태도에 멋모를 봐서 그것을 기록해 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런 모든 아이를 다 기억에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매번 이게 선생님이 기억하는 한 반의 아이들 30명 중에, 물론 그 선생님이 맡고 있는 과목이 뭐냐에 따라서 적게는 4개 반, 3개 반, 4개 반, 5개 반, 6개 반, 또는 뭐 과목이 1시간뿐이 아닌 경우라면 전체 아이들을 다 가르치겠죠. 전체 반을 다 가르치겠죠. 이러니까 사실은 기록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상 나의 기록사항은 내가 직접 좀 관리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어떤 우리가 회사에 가서도 뭔가 자료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당장은 별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좀 느린 애들 있어요. 느린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나가 보면 그런 것들이 더 큰 역량으로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스스로 자료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같은 것처럼 자기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자기가 직접 관리할 수는 없죠. 그것은 선생님이 기록해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이지만 내가 이런 활동을 구체적으로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필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중간에 뭐 제출한 학교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관리 여부가 잘하는 아이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등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잘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 학부모들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아이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요, 그것을 잘하는 학교든 못하는 학교든 가면 기본적인 건 다 합니다. 모든 학교가. 근데 다만 아이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부를 들춰보면 나머지는 뭐 그 이제 위 순서부터 아이의 뭐 이름 나오고 하는 것들은 빼고, 그러니까 학생부 4번에 보면 수상 경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 경력은 단순히 뭐 무슨 상 받았다 무슨 상 받았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뭐 예를 들어 뭐 행동 발달상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그런 뭐 별의별 상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유치원 때 보듯이. 그리고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유치원 때 우리 아이 상 받아온 거 보면 아이가 이런 걸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라든지 뭐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거의 모든 아이에게 상을 주긴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처럼 그런 거라면 우리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같은 것을 받다고 했을 때 무엇을 평가하는 거냐면 아이가 어떤 상을 받았으며 아이의 이 학생의 어떤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또 학업 역량이나 이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수학 경력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제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뭐 한 학년에 한 학기 거만 상을 이렇게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 뭐죠? 그 상에 대한 게 말들이 쑥 들어갔어요. 그죠? 2학년, 3학년은 아직도 똑같아요. 작년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이, 그런데 이제 이전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수상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처럼 뭐 사실 서울대 애들요 80개 있는 애들도 흔해합니다. 흔해. 상이 계속 뭐 어디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몇 명이 뭐 상을 3명인가 4명이 80개 상을 싹쓸이했다. 80개 상 싹쓸이했다 그래서 뭐 금은상 동하면 80개를 다 땄는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뭐 50개를 땄든 그거 별로 그렇게까지 그냥 나열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면 알아요.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뒤에 나오는 세특사항이지 수학 경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학업 역량을 어쨌든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이 아예 어찌됐건 이제 그렇다는 거, 이제 그런 거를, 그러면 우리 아이는 상이 없다. 뭐 그래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상은 준비했느냐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왔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기록으로 남아있게 돼 있느냐, 이제 기록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과목에서 일어난 상이라면 아이가 학교 활동상, 그러니까 세특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매우 풍부해 있어야 한다. 내가 화학상을 준비했지만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수학 경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화학1이나 화학2에 내 아이가 활동했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학교 생활을 매우 성실히 한 거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뛰어난 활동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닥 활동하지도 않았다. 이런 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꼭 상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여부도 아까처럼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과목에서, 그래서 제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상이 하나뿐이 안 가지만, 그러면 뭐 상 하나 받았으니까 나는 그다음부터 무슨 대회 같은 거 안 나가도 돼 이러지는 말라 그랬잖아요. 이유는 그것을 만약에 그 교과목에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 안 나가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그 상을 받기 위한 나의 노력들이 그 과목에 있는 것과 연계해서 활동을 해 간다면 당연히 수상 경력에 도전해 가는 것 자체가 좋다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제가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단순히 상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제 비사 프로젝트를 해가는데 보면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선생님과 소통해라라고 했더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애들이 정말로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기주도적인 역량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니, 그러면 거기다 적어서 저한테 보내오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이번에는 이제 시험 때문에 바빠서 그랬다고 하고, 이번 8월 달에는 또 나름대로 이제 지켜볼 건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주도 역량이, 물론 잘 보내온 애들이 있는데, 보내온 애들 거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선생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느냐, 그러니까 질문을 써놔놓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는 거에 이제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수상 경력은 그렇고요. 요즘에는 또 목이 다시 부어가지고요. 목이 아파서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이 학생부 6번에 진로희망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로희망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수상경력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이의 어떤 전공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진로희망상에 기록되어 있다면, 예를 들면 내가 변호사가 하고 싶다든지,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든지, 또,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내가 애널리스트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분석가죠. 증권 분석가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됐든, 이런 거를 기록할 때, 아이들이 이제 이것을 기록을 해놓는데 매우 그 옆에 진로희망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물론 1학년은 또 다르지만 역시 그것은 창체활동 진로희망사항 진로활동에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진로희망사항을.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들은 무엇을 챙겨줘야 되는 거냐면 아이가 증권 분석가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되고 싶었느냐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왜 되고 싶었느냐를 매우 디테일하고 짜임새 있게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 아빠가 이거 하래요. 이렇게 적어놨던 아이가 있고, 이것은 미래의 핵심 전략군으로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학문으로서 나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무언가 새롭게 끄집어내서 뭔가를 새롭게 분석을 해서 우리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떤 분류,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바로 앞에 호수공원이 있는데요. 호수공원에 보면 호수공원 앞에 그 세븐일레븐이나 치유나 LG25C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꼭 봄 같은 경우에는 꼭 돗자리 같은 걸 팔아요. 근데 다른 세븐일레븐이나 다른 곳에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없습니다. 그죠? 이 동네에서만 팔아요. 이유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는 이런 게 나가더라 하니까 갖다 놓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이가 되고 싶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확산적인 사고, 예를 들어 딸랑 빅데이터 요거에서 나는 그냥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적는 것도 무방하지만 그 깊이의 정도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의 고민의 깊이가. 이 진로를 꿈꾸고 있는 그 진로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진로 희망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왜 하게 됐느냐,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쓰는 날에 그 기록의 수준에 따라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기록되어 있을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왜냐면 그것 자체가 아이의 깊이를 나타내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 등급도 높았을 확률도 높을 것이고 학생부를 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생부의 기록 역시도 매우 높게 기록되어 있고 행동발달 및 특이사항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로희망사항을 잘 적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로희망사항만 잘 적으면 되느냐가 아니라 이 아이가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진로희망사항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아이가 행동 역시도 달라져서 바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유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진로희망사항의 깊이가 이 아이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본 그 깊이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가 기록되어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놀랄 놀자예요. 그래서 진로희망사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진로희망사항에 대해서 아이가 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이게 왜 되는 것이 좋겠는지 서로 간에 엄마 아빠도 서로 간에 아이의 꿈과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국어 성적 몇 점 올라갔네, 수학 성적 몇 점 올라간다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자. 너 간호사가 되고 싶어. 왜? 뭐가 어때서? 아, 그래. 간호사가 되면 나중에 또 어떤 진로가 있을까? 어떤 진로가 있지? 간호사만 되나? 그러니까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 병원 가서 그냥 취직할 건데 뭐. 그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인재가 아니야. 그러려면 교과나 그냥 수능으로 가면 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내가 간호사가 돼야 되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적 탐구, 호기심을 어떤 영역까지 넓혀가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매우 우수한 진로희망사항란이에요. 그래서 1학년 학부모는 진로희망사항이 없어지지만 진로활동이라고 하는 창체활동 기록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야만 한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아이도 이제 그때 우리가 엄마 아빠랑 아이가 진로희망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이도 이제 생각의 깊이가 좀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아빠 엄마가 경험을 해줬게 했잖아요. 근데 얘가 직업을 바꿨어. 이 고생 해놨더니 이게 진로를 바꿔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도 똑같이 해주게 되면 아마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테이블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보다 내 아이가 훨씬 더 성숙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진로희망사항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내용에 진로희망사항 뭐가 어떻다, 왜 이런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겠지만 왜냐면 그때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몰입했을 때 기록했던 거고 지금은 뭐라고 써놨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어찌됐건 진로희망사항은 그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전체 4번 수상경력, 6번 진로희망사항, 7번 창체활동, 봉사활동 실적이라고 있고요. 학생부 8번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그 다음에 방과후 수업, 체육예술, 학생부 10번 행동특서 및 종합의견, 요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벌써 20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그,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에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또 하겠습니다. 목이 좀 많이 아파서 더 오래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